예, 7위부터 나가 보도록 합시다. 체포동의안 얘기네요.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있는데, 체포동의안에서 가결이라는 것은 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항소심 징역 2년, 대법원 선고 추진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아웃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찬성 160조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상지구형 무성소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이것도 아웃, 징역 6년까지, 징역까지 받게 되면서 항소심이지만 전화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정청이형 국민의힘 쪽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징역에서 이제 7년 선고해서 이제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예물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부결을 받게 됩니다. 예물세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부결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역시 이해충돌방조 부패왕조 위반해서 했었으나 역시 부결이 되는데 이게 보다시피 찬성과 반대의 표 차이를 보시게 되면 139에서 138 한 표 차이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권이나 무효표까지 이렇게 돼서 합니다만 이탈표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부결됐다는 데 의미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다수의 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로 합치되지 않고 있는 의견이 있다라는 게 여실히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160표 반대 99표에서 통과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자기네당을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네당 감싸기라는 프레임이 있고 방탄국회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가결 건수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국회에 대해서는 가결이 된 바가 별로 없는데 이게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다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19대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부결이 된 것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장실질 심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가 있을 때 이런 구속전 피의자 신분들이 조사를 받는 영장실심 심사에 대해서 이 피해자를 직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얘기를 해보고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판사가 여기서 이제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부결되면서 이제 구성기부 판단은 안 되게 됐었고 활동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쪽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뻔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적은 문제가 됐고 하나의 이제 단일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민주당이 합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게 됨으로써 한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저는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 대결에서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와 좀 이제 격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고 있고 한편으로 지금 당이 이제 나가는 입장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라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렇게 되는 데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때요? 팬덤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개딸들 입장에서 이 개딸들이 하는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팬덤에서 자기 이제 지지자,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지지하는 어떤, 정치가에 대해서 지원을 보내는 거는 이해 갑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표를 던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하고 있는 이제 어떤 행태에 가까운 것이 자신의 어떤 입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준테러적인 행위들을 가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화로 천하란 칠적이라고 해서 수박 굽짐 척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이 적이 되는 사람 없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져. 이게 국민들 자체로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동의하기 힘든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 적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유를 하게 되면서 전화 테러를 한다든지 문자 테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비명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격을 받게 됐고, 특히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한편이란 개딸들의 지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이제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죠. 자, 네,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은 전북제에서 지금 전북이 이제 따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4에서 고3 학생 2022년도에서 이제 있었던, 바로 이전에 있었던 걸 총조사입니다. 학교편은 미해를 비길 보다시피 거의 30% 이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큰 게 이제 언어폭력, 어떤 친구랑 얘기하는 거고, 그 정순신 아들이라는 서울대를 들어간 친구, 그 친구도 엄청난 이제 언어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구랑 학우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멘탈을 부숴버렸죠. 또는 금품갈취나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생이 해당 피해 경험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용,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가 안 거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실제 경사실 알린 정도에서 초등학교 90%, 중학교는 90% 이상 이렇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실제 사실 알려진 건 10개 중에 9개 이상은 알려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학교 폭력은 정말 많이들 붕괴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들은 가해자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몇몇 가해자들 입장에서 이들이 평범하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정순신 그 아들이란 사람이 썼었던 사과문입니다. 글씨도 잘 못 알아보겠죠. 이게 사과문이 법정인 처음 받고 이렇게 사과문 써라 했는데 A4지 반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그냥 알게 되었다.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힘들게 하였다. 진심으로 안타고 미안하다. 인지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피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정말 평생을 거쳐 갚였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과문은 정말 사과가 아닙니다. 한때 깨친한 친구 사연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는 정말 안 돼요. 상황이 그렇다.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회피하고 있고 이런 것 저는 습관 들어보고 많이 반성했다. 언어가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그래 내가 뭐 그런 실수를 했나 보네라는 걸로 회피가 돼서 그래서 이 사과문을 받았을 때 그 담당 학폭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검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건 사과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애가 정말 거의 잘못을 느끼고 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엄청난 위치에 이제 임명 절차를 받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아들에 대한 학폭 리스크가 있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몰랐다. 인사원정 확인 어렵고 경찰서 소관 아니라 드릴 말씀은 없고 대통령실은 공직기관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서로 회피만 하면서 결국에는 대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임명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런 국수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위치에 있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위치인데 이쪽에 이게 문제가 됨으로써 전격난망을 써하게 되고 문제는 이런 학폭의 사례를 봤더니 이게 단순한 학폭이 아니었었다라는 거 있고 문제는 그 학생이 서울대에 가서 이제 잘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피해자였던 학업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이게 단순 사생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학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기재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게 될 경우 이제 큰 문제가 됐고 대학 입장에서 이런 게 만약에 명시가 밝혀질 경우 철저하게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2017년 정모 씨 출신지 이후로 언어폭력 행사인데 그 말이 굉장히
상스러운 어휘들을 많이 씁니다. 자살 위험까지 몰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되다 보니 여기서 재심 청구하게 됐고, 바로 이 재심 청구를 학폭위가 하게 된 게 뭐냐면 사과문이나 내용 자체가 저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치를 정학 조치하고 파로 조치가 나게 되면서 하다가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소송을 계속 걸게 되고 하다가 재판 원수 패고해서 또 2심을 올라가고 다다롭게 전학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서울대 합격하게 되고 서울대에서는 이걸로 감점을 했으나 얘가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로 합격을 했다. 2점을 깎았다라고 하게 되는데 많이 비난받았죠. 그래서 서울대 내부에서도 여기를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친구가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낸 학우들이 굉장히 많고 대자보까지 붙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연대나 고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시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좋더라도 바로 아웃시키겠다. 했다. 고려가 하니까 바로 연세대도 오케이 했고요. 다른 제도 지금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안 하고 있다라는 쪽도 있는데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분위기상 전체 상위 대학들도 이런 학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어넣지 않게 되면 당연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시 반영이 전체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이거는 눈치를 보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변화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생활기부 기간 연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봤고 이제 권고조치 안에서 대학의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게 탄력적으로 보인 걸 보아하니 이런 학폭에 대한 강화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업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월 70만 원 5년 단위편 약 5천만 원 들여요.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6월 출시가 앞두고 있죠. 이전에 물론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아니라 청년도약적금 이렇게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청년도약계좌는 이렇습니다. 납입금이나 정부기여금을 더해 드린다라고 해서 월 2만 4천 원 해가지고 2만 4천 원을 월 최대 지급기여금으로 주겠다.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불려나간 돈에 대해서 정부가 너희들이 일한 거에서 그만큼 지원을 더 해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이제 가장 적은 사람의 매칭비를 가장 높게 해주는 게 보이고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면 보다시피 7,500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거 이상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6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나름대로 이제 청년 입장 고소득이겠지만 이런 정부 기여 지원금까지 있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정책들 꺼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청년 정책을 헛다리 짚었다. 바로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분의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연령대가 있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 쪽에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에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이가 이제 34살까지인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 34살까지네요. 여기다 이제 36까지 될 수 있는 경우는 군대 기간을 빼줍니다. 그래서 군대 기간 빼주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는 여자는 군대를 가까웠게 되면 그 이상까지도 주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도약계좌가 있습니다. 그전에 희망적금이 있었죠. 전년도 총무며 이하 같은 경우 연 5% 은행이자를 통해서 우대금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저축 잡려금까지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걸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이득을 줬었던 게 있습니다. 희망적금. 네, 뭐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막 그 코인 열풍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크죠. 지원금 최대 6%라고 하는 청년도였겠는데 둘 다 같이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소득이 이제 적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걸 보여주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하면 되고 병역 이행 기간은 미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건 최대 6년이기 때문에 만약 6년 동안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사병생활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살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GNI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국민소득이 7.7%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이제 대만에 역전을 당했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역전을 당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상승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만 원화기준 지금 4,220만 원이라고 그래서 GNI가 지금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하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GNI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다양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어떻게 됐었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지표는 거시적인 면이 있고 미시적인 면이 있죠. 미시라고 한다면 이제 내 소득, 내가 구매한 거 이런 것들 또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경제지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거시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됐고 이러한 것은 국가 경제에서 나타나는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 단계채 비중, 국가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국가 소득이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대표적인 게 GDP 디플레이터도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실제 가격 수정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물가 변동 때문에 내가 월급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물가 변동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가 많이 비싸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사 먹는 것들이 비싸지다 보니 내가 월급이 상승해도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비교 시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왜 명목지표를 실질지표로 나누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 우리가 하게 되면 142만에 대해서 사게 되는 게 24,140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가격을 따져보게 되면 4,000, 20%가 올랐죠. 그래서 실제는 GDP 지표를 20% 상승한 12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GDP,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다음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디플레이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이 얼마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쓰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연준 기준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노랜딩,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 예상했습니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 뭔가 좀 이제 다시 커브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3월 20일부터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 벗은 사람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써야 되는 장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엔데믹 상황에서 코로나도 하나의 풍토병으로 인지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점점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점점 좋아진 것 같고 물론 코로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만 의외로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조금은 감소했는데 여전히 그만큼 주변에서 권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다 걸려서 한 번씩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저는 3월 20일 전에 기준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인지라 예, 그렇습니다만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죠. 자율적인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이제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최근권은 바로 뭐냐면 일부 의무시설 제하고는 전체적으로 하겠다. 바로 대중교통 대형시설 개방 약국까지 착용 해제를 통해서 거의 여러분이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의무유지는 입성시설 같이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이 여전히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고요. 약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왜 롯데마트나 무슨 이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제외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약국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충분히 이런 건 감내할 만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바로 엔데믹의 상황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번 월에도 이제 봤었던 거죠. 3월에도 봤었던 내용들은 에피데믹과 팬데믹, 엔데믹 구분하는 거 시사에서 굉장히 잘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고 지금 엔데믹이죠. 감염병 풍토하기 때문에 계절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치명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아픕니다. 아프지만 죽는 확률이 이런 독감이나 이런 것에서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상회복으로 보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법정관여법이 2020년 1월 1일 바꾸게 되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 사례까지 다 보긴 힘듭니다만 여기는 1급, 2급, 3급 사고를 하는 기준 정도는 보면 좋겠죠. 1급은 치명률이 높아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퍼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2급은 전수감시에서 24시간 이내 신고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 전수감시 역시 신고는 동일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생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급 같은 경우 표본 감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표본에 대해서 감시가 완전 전수에 대해서 다 신고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는 법정 감염법 분류니까 1급, 2급, 3급, 4급의 기준 정도만 여러분이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자, 아이브와 네이브, 그 다음에 카카오 진영 입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책을 만들던 시점과는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하이브가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SM에서 발을 뺐죠. 예, 발을 빼서 이렇게 됐었고 결국 카카오 쪽에 손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의 매수를 통해서 위에 점하려고 했었는데 주식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키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하이브가 이스마 SMG, YG 플러스 지분 가지고 있고 이해진 네이버, 지하여도 결국에 유버스 2대 주주, 하이브의 주주를 갖고 있으니까 물려 있고요. SMG와 SMG 하이브에 주게 되면서 이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카카오의 인수에 이제 발목을 잡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카카오는 이러한 이 SM을 가져오게 되면 커다란 이게 있고 여기 보면 JYP가 디어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 하이브 전격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윈윈의 결과라고 하지만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또 애매한 결과죠. 사실 이걸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커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폭로, 공개 매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나와냈고 공룡의 전쟁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죠. 여기 보면 전환사채입니다.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콜옵션 전환사채를 줬어요. 그럼 주식회사에 전환사채를 주게 되면은 여기서 콜옵션 무산 양도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자녀가 갖게 됐을 때 콜옵션 행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환사채를 주게 됐고 주식으로 이것을 변환하게 된다. 전환사채는 그래서 어떤 주식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식 보유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거액의 실차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한 지분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주식으로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주가 등급이 있게 되게 되면 엄청난 갑자기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이런 효과를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채와 주식의 어떤 중간적 형태에 위치해 있는 게 전환사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SMT 경영권 분지에 대해서 이수만 배제안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막아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게 되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 하이브에 주게 됩니다. 하이브가 이제 공개 매수 실패로 마감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서 방해 조사 신청서 내게 되고요. 여기서 시세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SM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카카오는 15만에 계획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10일 하이브 SM 인수 절차 중단하겠다면서 백기를 든 상태로 나오게 된 게 이 결과입니다. 결국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고요. 너무 이제 이쪽에서 달려들다 보니까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강보험 지속가 향상 재고 반환 진행 이게 여기 제목 보면 1회 이상 받게 되면 90% 대폭 확대인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심하게는 1년 동안 치료를 받은 게 1000번이 넘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병원을 10군데로 간 사람입니다. 하루에 병원 10군데? 진짜 부지런하죠. 어떤 의미에서. 1000번이 넘는다라고 하는 1056회 정도 갔다라고 하게 되면 365, 3으로 나눴을 때 일요일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인데 실제 토요일, 일요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회 이상 병원을 가게 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됨으로써 이렇게 과다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90%로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65 이상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고요. 외국인 건보 혜택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에 주겠다.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체가 나름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개월 체류에 이렇게 주겠다. 9개월간 장기 체류 시 국립 필수 체류 기간 요건 도입하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한 사람 같은 경우는 6개월 요건 반드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 자격 도용할 때는 5배한수 확인해 징역 2년이지만 2천만 원 벌금은 보통 나오고요. 과다 완료자에서 365 이상에 대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거고 산정특례 적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진료할 때 낮은 건 뭐 여기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증질환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MRA 초음파 필요 없이 많이 찍죠. 이것도 막는 것도 있고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이제 양봉원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쪽 아닙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사실은 저 2016년 이전 같은 경우는요, 얼마 내지 않고 너무 많이 가져간 사례가 많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보험료 부과액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급여비 자체 들어간 적죠. 나름대로 이건요, 이득이죠. 이만큼의 어떤 흑자가 발생한 거지,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대해서.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이게 실제로 와서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거보다는 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 중에도 부정수급자나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게 된 겁니다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이것을 또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부담 상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단 본인 부담금에서 이 비율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전액은 본인 부담되고 비급여는 포함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병실에 대해서 이제 6인실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데 5인실도 해당되고요. 3인실 이내가 될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부담으로 되는 거죠. 비싼 병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보장하지 않은 법정 비급여 합의금 같은 거는 이제 실비보험 보상되는데 이미 비급여하고 뭐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필요치 않은데도 내가 직접 하게 돼서 영양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실비에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상환제에서 기억하면 되고, 이 상한액 같은 경우 소득상위 같은 경우 인상해 주겠다라고 했었죠. 이 뭐냐면은 실제 의료비 지출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료비 발생하면 환급을 해주는 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생산 체력에 대해서 독지사했습니다만 이게 난리가 났었죠. 바로 뭐냐면은 실제 스펙을 보면은 고졸, 초대졸, 대졸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 이 공장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별이 이제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3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20대, 30대, 40대 비율 지금 보이고요. 신입과 경력에서 경력이 지금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 이런 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에 이렇게 많은 사람 지원했을까라고 한다면 이게 현대자동차의 특징인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초봉이 한 5천만 원입니다. 특근 스탬프가 6천, 7천만 원일 때 평균적으로 이산을 받는 게 9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만 정년이 확정이 됩니다. 60세까지 하게 되고 1년 추가 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휴내 직장으로 불리고요. 근무지 일산전자, 아산 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종 이렇게 있고 복지 혜택 보시면 이게 신기합니다. 근속연수단 2년마다 신차 최대 30% 할인, 퇴직 이후에도 25% 할인, 무휴택인 사택기획서 집 필요 없고요. 호텔 리조트 무료 특가 이용소에다가 법인카드까지 쓰고요. 유명한 근속된 해외여행 의가지원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특혜들을 다른 데 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 노조 안에서 어떤 일자리를 돌려막거나 이런 기타 등등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공채를 넣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뽑았을 때 지금 이제 30만 명이 몰렸다라고 하잖아요. 스펙이 상상을 초월했다라고들 하죠. 떨어진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라 연세대 무슨 컴퓨터공학과, 화공과도 떨어지고요. 합격 보게 되면 포항공대, 무슨 뭐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 대학에서 이렇게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격증 같은 기사 기능사 같은 경우 거의 6개에서 7개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디를 받더라도 다른 데 가더라도 충분한 인재감들이 지금 여기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이러한 노조들의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런 대우가 좋은 일자리에서 굉장히 상급 인력들이 여기서 몰렸다는 건 굉장히 주시할 만한 사실이죠. 모빌리티입니다. 국토 모빌리티 정책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게 이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죠. 단순히 이제 이동수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적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까지 어떤 이동하는 수단들의 통칭을 이런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이런 모빌리티를 만드는 현대가 가장 우리에서 상황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신의 직장이라는 데서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자동차에서 그 이상으로 많이 가게 됐죠. 자, 이란입니다. 이란 여성들이 여기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약간 가열차게 진행되다가 조금은 이제 사그라드는 상황이 됐었습니다만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테러들이 자행됐기 때문에 뉴스가 되고 있죠. 이란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들이 쓰게 되는 히잡이나 이걸 쓰지 않겠다, 착용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에 이 반정부 시위는 반대급부적으로 오히려 여성들이 도대체 이런 걸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뭐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과격하게 이제 상대방이 나가게 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지도자 입장에서 이걸 강경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붕괴할 만한 일이죠. 거기다가 한 학교에서 바로 뭐가 있으면 독극물 테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극물 테러를 통해서 이걸 마시게 되고 결국 이 독성물질 테러에 대해서 이걸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란 여성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학교에다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런 짓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뭐 하냐 해서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자행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차별만 보게 되면 과거에는 여성 의상 착용 금지, 여성대학 입학 허용에서 풀어주게 됐었죠. 그러면서 정치참여가 늘어난 게 팔레비 정권 때 시절인데 호메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남녀공학 폐지, 혼합학 금지, 일부항 성적 금지 갑자기 잡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시자처의 리상간섭에 부여해서 다시 복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제 여성의 행정부 고위층에 맡기지 않게 됐죠. 호메인이 죽고 나서 지금 되니까 교육률 점차 증가한 변화에 대해서 합니다. 금요예배 취지나 이혼 소송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 부통령이나 여성의원 증가 추세 계속되게 되면서 이란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꺼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을 불편하게 보는 여러 이제 독재자 세력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성들 입장에서 이란 여성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보복 테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된 거고 어떻기 때문에 이런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시위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거죠.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슬람 여성 같은 경우 쓰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히잡에 대한 얘기죠. 얼굴만 내어놓는 거 이렇게 되고 시리아 이렇게 됐고요. 부르카 같은 건 다갈이죠. 전신을 가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고 니카 부분 등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차드르라고 해서 부르카와 비슷하긴 한데 속에는 양장, 속을 입고 이란 여성들이 주는 이 차드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되 안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케이스 여기에 있고요. 히잡은 얼굴만 쓰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 이제 운동 경기나 여기서 보기는 이쪽에서 히잡을 쓰고 운동하는 모습 자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위부터 뒤에는 이제 시사 이슈들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